직장을 다니면서 예산을 짜고 이를 지키면서 현금 흐름을 잘 조절해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방이 2개 있는 소형 아파트를 힘들게 장만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은행의 대출이자 등을 생각하니 룸메이트를 찾아 방 하나에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룸메이트를 찾았고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가도 많이 생기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자 자연히 집값도 조금 오르는 행운까지 생겼습니다. 비록 아파트를 살 때 은행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아파트는 자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산에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었나요? 수익은 2가지 방법으로 창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라는 수익이 매달 창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처음 샀을 때보다 높아진 가격분의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이 예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월세가 50만 원이니 1년에 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3억 원을 주고 샀는데 올해 시세가 3억 2,40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2,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자산으로부터 나온 전체 수익은 600만 원에 2,400만 원을 더한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올해 초에는 나의 자산 가격은 3억 원이었으니 3억 원을 가지고 3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천만 원은 3억의 10%입니다. 따라서 연수익률은 1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항상 오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1년 전 3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시세가 2억 8,5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가치는 1,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월세 수익으로 600만 원을 벌었으니 전체 손실은 9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손실 900만 원은 원래 자산 가치의 3억 원의 3%니 연수익률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제 수익과 수익률의 개념이 이해되었죠? 보통 자산에서는 2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산의 가격 변화에서 오는 수익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오는 수익이죠. 앞으로 이야기할 금융자산인 주식과 채권 역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 지금은 잠시 접어두죠. 아파트라는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획득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히 알고 획득할 수 있을까요? 신이 아닌 이상 100%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산을 획득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년 후에 1,500만 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아파트를 사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자산을 획득할 때 그래도 미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예상 수익이라 하고 수익률로 이야기할 때는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상 수익이나 예상 수익률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도출해냅니다. 간단한 산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1년 안에 2,500만 원 정도 오를 확률이 60%고 1,500만 원 정도 내려갈 확률이 40%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상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만 원에 0.6을 곱하고 마이너스 1,500만 원에 0.4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이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데
2,500만 원과 마이너스 1,500만 원의 평균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다르게 주어서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900만 원의 평균 예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예상 수익 역시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 따라 900만 원을 원래 자산 가격인 3억 원으로 나누어 주면 예상 수익률은 3%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상 수익률에 근거해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하겠죠. 이렇게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투자라 할 수 있고 모든 투자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학교 수업이나 언론 매체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1년 전에 한 그릇에 1만 원 하던 설렁탕이 11,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재화와 서비스에서 일어날 때 인플레이션은 높아집니다. 1만 원이 11,000원으로 1년 만에 오르는 식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했다면 인플레이션은 10%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3%만 늘었는데 인플레이션은 10%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팔아서 바꿀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전보다 7% 줄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